이 작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1년에 온배수가 623.7톤이 배출이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 온배수가 그렇게 뜨끈뜨끈한 물들이 620억 톤이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가 되는 건데 이게 일반의 기준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만 없다. 다른 나라들 다 있는데. 초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야 함께하는 초록별 엔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게 바다 사막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 문제를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공부를 하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건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이 성게 바다 사막화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걸 외쳐야 되겠다 라는 결의를 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게 바다 사막화를 보는 또 저만의 새로운 또 시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 야인이니까요. 시원하게 한번 제 생각을 여러 참고 문헌을 토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게 바다의 사막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성게가 어느 날부터 이상 증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이 사실 20년 전부터입니다. 성게하고 불가사리가 막 이상 증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들여다봤더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성게랑 불가사리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신난다 하면서 증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풍부한 수산 자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해조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김밥 러버거든요. 뭐 김이나 다시마 이런 미역인데, 김, 다시마, 미역 이런 해조류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풍부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안타깝게도 수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조류들은 계속 건조하고 성게 불가사리는 막 이상 증식을 하고, 근데 성게 불가사리의 먹이가 누구냐면 해조류예요. 이상 증식한 것도 모자라서 해조류들을 막 다 남은 것까지 다 남김없이 다 뜯어먹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이 먹으면서 이 과정에서 갯녹음이라는 게 발생해요. 쉽게 얘기하면 산호조류가 발생해서 우리 백사장같이 하얀 그런 가루들이 이 해저에 깔리게 되는데, 깔리면 그 부분엔 또 해조류가 자라기 더 힘든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피드백되면서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성게 불가사리는 더 늘어나고 해조류는 더 줄어들고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이다. 생태가 이미 거의 대부분이 망가졌다. 회복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약간 희망적인 뉴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얘기냐면,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성게를 막 인위적으로 사람을 막 투입해갖고 막 많이 따고, 그 다음에 성게를 잡아먹는 천적들, 뭐 돌돔부터 시작해갖고 기타 이상한 다른 성게에 천적이 되는 생물들이 투입을 했더니 그 투입한 지역에서는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아주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돌돔으로 해결을 한다? 생태계라는 건요 그렇게 하나의 상호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숲이 무너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숲이 무너지면서 뭐도 무너지냐면 거기 있는 동식물들 같이 무너지고 거기서 사는 미생물들까지 같이 무너져요. 그럼 얘를 회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다시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온도도 균일하게, 또 습도도 적당하게 다 유지를 해주고, 식물부터 근간으로 해갖고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 상호작용하면서 거기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전이류부터 시작해갖고 뭐 곤충들, 동물들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상호작용하면서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하나 갖고 막을 수 있다? 정말 오산입니다. 너무나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만 딱 바꿨을 때 정말 성공적인 정책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존층 파괴,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막았죠. 웃긴 게 인간이 파괴해놓고 인간이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량제 봉투예요. 종량제 봉투가 만들어지고 나서 폐기물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정책 하나로 환경을 바꾸는 일도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2주 전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읽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쓰셨는데 원자력 발전과 온배수입니다. 이 온배수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온배수라는 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했을 때 엄청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냉각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갖다가 쓰고 그러면 얘가 냉각수가 되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되겠죠. 그 온배수를 갖다가 다시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이 지금 폐수를 갖다가 우리가 온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성게 얘기하다가 온배수냐? 이 온배수의 양이요, 우리 무시할 게 아닌 게 이 작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1년에 온배수가 623.7톤이 배출이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온배수가 그렇게 뜨끈뜨끈한 물들이 620억 톤이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가 되는 건데 이게 일반의 기준이 하나도 없다. 자, 우리나라 빼고 사실 주변에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이탈리아는 사실 다 2000년도 되기 전에 2000년 초반에 이미 다 법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배수에 대한. 그런데 지금 2023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원자력 발전소 비율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가 이 온배수 기준이 없다라는 게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게 성게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안 나왔냐 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온배수에 대한 그럼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직접적으로 받은 그 근처의 어민분들이에요. 그 어민분들은 이 뜨거운 온배수 때문에 해조류 양식장을 하다가 해조류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각종 우리 발전소에서 이걸 보상을 해줍니다. 몇백억 원어치를 보상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조류 양식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물론 그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성게 문제, 그리고 성게를 넘어서 성게 때문에 대두된 거지만 어쨌든 이 바다 생태계가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상금 준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온배수 막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상금만 줬을 뿐. 물론 그 온배수를 다른 양식장에다가 돌려갖고 온수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생물들을 키우긴 하지만은 원래 한국에서 자라야 할 그 생물들이 다 없어지고 다른 생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무려 1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 원자력 발전, 온배수 문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법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지금은 됐겠지 15년 전이니까 하고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안 됐어요. 작년에도 우리 국회의원분께서 계속 외치는 국회의원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내용들을 계속 외치는데 그게 씨알 한 톨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기준이 안 만들어져요, 정책이.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여론을 형성해서 법규를 반드시 제정해야 돼요. 이 법규를 제정해서 이 온배수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출구하고 입구 온도차를 규정합니다. 규제를 해서 이 온도차를 적정 범위로 냉각을 한 다음에 바다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못 맞추면 다른 자기가 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가장 쉬운 시스템이 지금 관류 냉각 방식이라고 해갖고 관 자체를 바닷물로 식히고 뜨거워진 바닷물을 보내는 아주 비용이 적은 방식인데 이거를 여기서 열을 교환해갖고 다른 에너지로 쓰든 또는 이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는 양식업이라든지 온실에 보낸다든지 이걸로 발전을 한다든지 냉난방으로 이런 방식들을 도모를 할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도모할 필요가 없죠. 제일 싸구려 방식으로 그냥 해갖고 보내고
그냥 몇백억 주면서 임바금하면 되는 거예요. 어업 주민들을.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법규가 안 된다면은 정말 이 관류 냉각 방식이라도 다른 냉각 방식으로 바꿔서 이 온배수를 배출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요? 온배수가 배출되면 해양 생태가 무너지고 지금 비단 성게 얘기만 했지만 성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럼 당연히 육상 생태계도 무너지고 그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선물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건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당연하고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안 됐어요. 너무나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 여론 형성에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이 박사님한테도 우리 법안을 발의를 힘쓰고 있는 국회의원분한테도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을 좀 살리는 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성게 바다 사막화와 원전의 온배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나 환경 이슈를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